네, 반갑습니다. 노규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업의 경제활동의 유형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금흐름표에서 이렇게 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금흐름표 상에서 영업, 투자, 재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볼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영업활동은 무엇이며 투자활동은 무엇이며 재무활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금흐름표에서 구분하는 방법과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동되시지는 마시고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현금은 기업의 혈액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 몸에 비유하자면 현금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기업에서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혈액, 피와 같다는 건데요. 피는 어떻게 되죠? 사람 몸에서 이렇게 흐르죠. 네, 사람 몸에서 피는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흐르는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에서 우리 회계의 기초적인 부분을 제대로 배웠는지 그때 배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회계적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혈액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요. 우선 재무상태표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차변은 자산이었고 대변은 부채 그리고 자본이었죠. 그래서 회계적인 마인드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고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나 세웠습니다. 기업을 세울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라고 배우고요. 먼저 첫 번째로 차입을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차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주식 발행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흘러 들어온 돈들은 각각 대변의 부채 그리고 자본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회계원리에서 배웠고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온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자, 먼저 여러분들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형자산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겠죠. 그래서 그 돈은 첫 번째로 유형자산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집을 한다고 치면은 그 빵집에서 필요한 기계들 있죠?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이 될 것이고 초기에 우리는 거기에 돈을 투자하죠. 그리고 건물을 인테리어 한다든지 뭐 건물을 산다든지 뭐 등등의 그런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 유형자산이 투자된 빵 기계를 통해서 이제 빵을 생산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런 것들은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재고자산이라고 하죠. 자, 돈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흘러가는 방향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회계적인 마인드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이 흘러갔으면 우리는 이제 이 재고자산을 빵을 팔겠죠. 자, 그걸 팔게 되면 첫 번째로는 외상으로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매출채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는 현금으로 받겠죠.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재무상태표에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큰 그림을 우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기업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매출 채권도 외상값을 받으면 또 현금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다 현금이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도 나중에 사용 기한이 다 돼서 팔면 돈을 받으니까 그것도 현금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현금이 다시 재투자가 되면서 유형자산이나 뭐 재고자산을 더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체적인
GDP의 흐름을 우선은 회계적인 마인드로 알자.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우리 현금,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의 재무활동은 어떤 게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재무활동은 이 아래쪽,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는 것, 혹은 금융기관에 차입을 하는 것을 재무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기억하세요. 재무활동이 뭐냐?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나중에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배우게 될 건데, 그 과목에서는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하고 어떻게 운용을 하냐. 운용이라는 건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재무관리인데, 회계에서는 이제 그런 활동을 재무활동이라고 하고, 그때 대체적으로 나온 키워드는 주식, 그리고 회사채, 그리고 차입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차입이 되면, 돈이 내가 획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원자재를 구매하고 설비자산을 취득한다. 이런 활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선은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방금 제가 오른쪽 위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저 내용과 한번 연관 지으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무활동을 자본시장과 연관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시장을 보통 1차 시장, 유통시장은 2차 시장이라는데, 뭐 이게 1차냐 2차냐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장이 있는지 한번 듣고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발행시장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하는 뭐 그런 증권시장과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은행과 같은 것이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 부채가 있었고 자본이 있었죠. 재무상태표를 연관 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이 자본과 관련된 게 주식시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채권 같은 경우는 부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도 부채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방식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자금은 누가 주느냐? 먼저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살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죠, 기업에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채권을 받고, 그 다음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은 차용증이라는 걸 써가지고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겠죠. 자, 그럼 이 투자자는 또 유통시장으로 나가서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이나 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거나 살 수 있죠. 사고 판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도 자금을 차입해줬지만 그것을 다른 투자자에게 야, 나중에 너가 돈 받아 하면서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들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매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유통시장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투자 활동과 영업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해보자면, 투자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 뭐 이런 말 쓰죠. 그 말처럼 기업 활동에서는 투자 활동을 유가증권과 같은 것을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선 용어 설명만 좀 할게요. 잉여 자금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잉여는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남는다. 그 다음에 유가. 자,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에서의 유가라는 말은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는 증권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식이죠. 예, 주식이나 뭐 채권, 회사 입장에서도 다른 회사의 채권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우리 돈을 투자해서, 예, 그렇게 해서 그 자산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는 유가증권을 투자자산 이런 말도 쓰겠죠. 그렇게 하는 거를 투자활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활동 같은 경우는 아래에 보이는 요 네 가지 등과 같은 활동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취득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물건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를 취득하는 것을 영업활동의 하나로 보는 거고, 두 번째 노동력의 획득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 고용을 해서 급여도 주고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원자재 취득했고 직원들 고용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판매할 상품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거고 제품을 만들겠죠. 우리 원자재와 노동력 등을 이용해서. 자,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영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생산 설비를 취득하는 것도 우리는 영업 활동이라고 하네요. 근데 참고로 현금 흐름표에서는 생산 설비 취득하는 것을 현금 흐름표에서는 요거를 투자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동이 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처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는 거니까 현금 흐름표는 현금 흐름표에서는 이런 거를 투자 활동이라 하더라라고 적어만 놓으시고요. 지금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과 생산 요소 시장 그리고 상품 시장 간의 관계 등을 한번 볼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회계를 어쨌든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경영학을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회계도 이제 경영학에 들어있는 학문 중에 일부분인데 그거를 연관지어서 한번 볼게요. 경영학과 연관지어서 지금 그림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자본시장과 관련돼서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고 차입을 하고 유가증권도 사고 이자 배당하고 이런 거는 우리 재무관리에서 배우는 겁니다. 경영학에서 이제 재무관리. 자, 그다음에 노동력의 구입 그리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 이런 거는 인사, 조직 이런 데서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생산 설비 시장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생산 관리에서 배우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우리 경영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생산 관리. 그다음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현금 회수하는 것들은 마케팅. 이게 이제 기업에서 하는 경영이라는 건데, 회계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회계는 여기 지금 보이는 모든 그림 안에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혈액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흘러가는 거죠. 자본시장에서는 우리 회계상 아까 부채와 자본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뭐 노동력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 직원한테 급여 줄 때 또 회계가 연관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생산 설비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재고 자산과 관련이 되고, 나중에 원가 회계랑도 관련이 되겠고, 그다음에 상품 판매 현금 회수 이것도 우리 재고 자산이나 혹은 손익계산서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 경영학에서의 어느 부분이냐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계를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들은 또 회계상에서는 어디와 좀 관련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겠죠. 자, 이렇게 기업과 생산 요소 시장 그리고 상품 시장 간의 관계를 한번 봤고요. 경영학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런 자본 시장, 뭐 원재료 노동력 시장, 생산 설비 시장, 상품 시장 등은 경제학에서도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회계를 배우는데 기업 활동과 회계 정보 그리고 재무제표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선은 일단 회계는요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를 공부하실 때는 나는 기업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장부를 만들고 읽고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재무정보로 재무제표와 같은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자본시장 참여자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가 회계 정의할 때는 정보 이용자라는 말을 썼었죠. 예,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자본시장에 그럼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누구 있는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나올 건데 먼저 투자자와 금융기관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는 이제 또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를 했어요. 시작을 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뭐 수익도 보고 손실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런 투자자 입장의 마인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내가 금융기관이라면 어떤 관심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이 주식이 배당주이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좀 높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투자자들이 배당을 얼마나 줄 것이냐, 혹은 이제 이자, 이거는 채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채권을 내가 살 때 회사가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회사채를 발행하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은 그 회사채를 사올 것이고, 그럼 거기에 쿠폰이 달려 있는데 이자 얼마 줄까?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이자가 보니까 은행 이자와 혹은 내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과 비교하면 이 정도면 괜찮겠네. 이런 식으로 이자 수익의 극대화를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는 게 투자의 입장, 투자자 입장. 자, 그럼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은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은행의 경우는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 그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죠. 그래서 은행도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의 극대화가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관심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투자자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이게 퓨처 캐시플로우인데 이거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가 좀 궁금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이 계속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 수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가가 관심사다 보니까 그럼 그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래는 추정할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며 언제 들어올 것이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앞으로 우리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들, 요것들을 바탕으로 미래 현금 흐름 정보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재무제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회계 올릴 때 배우신 것처럼 우선 재무제표 5가지, 지금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네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주소까지 이렇게 보통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재무제표가 뭐를 재무제표라고 부르는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재무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표들을 재무제표라고 하고 회계에서는 그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표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주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담당자들, 원자재 혹은 생산 설비 공급자나 종업원들의 관심사.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가? 그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생산 설비 시장 혹은 원자재, 이건 다 제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시장입니다. 자, 그럼 회사의 생산 설비, 공장에 뭐 기계를 공급하는 사람들 혹은 원자재,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관심이냐면 이 사람들은 기업에다가 그 생산 설비나 원자재를 팔겠죠. 자, 그럼 보통 현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 가보시면 보통 뭐 어음이나 외상 이런 거래를 좀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매출채권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 입장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매출을 했고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전하게 회수하는 게 관심사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거래하는 그 기업의 미래 캐시플로우 정보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와 거래하는 그 기업의 재무상태 정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 기업의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가 있으며 그리고 현금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금흐름표 정보들, 네, 이런 정보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재무제표와 연관관계를 지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 노동력 시장 같은 경우는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종업원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회사랑 이제 연관된다는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자, 그럼 내가 종업원이면 그렇죠. 급여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서 급여를 내가 잘 받을 수 있으며 직업 능력 혹은 인상될 수 있으며 그다음 고용 안정, 나중에 잘리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그러려면 일단 회사는 튼튼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 어쨌든 간에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나머지 뭐 종업원이나 거래하는 거래처나 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쪽에다가 피해를 안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정보 이용자들 혹은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미래 캐시플로우, 금액, 시기,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직원인데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알면 좀 더 우리 회사 좀 튼튼한 기업이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우리 회사 이번에 매출이 이 정도로 발생했구나. 그리고 비용은 얼마 들었고 남은 돈은 얼마구나를 보면서 나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나에게 돈을 지급할 능력은 충분하구나. 그리고 우리 회사가 발전했으니 나는 급여 인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회사가 튼튼하니 나는 나의 고용은 안정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라는 단어와 경영성과라는 이 단어,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우선 요걸 하기 전에 우리 아까 재무제표가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두 번째는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는 자본변동표 먼저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손익계산서죠. 포괄손익계산서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부터 관련된 표부터 좀 알고,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좀 더 낫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T계장으로 그렸을 때 요거 회계원리에서 다 했으니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산, 부채, 자본. 요거 이제 외우는 방법은 자산이 많으면 부자다 해가지고 앞 글자 따기로 외우셔도 돼요. 자산이 많으면 부자다, 이렇게. 벌써 여러분들 다 외우셨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에 대해서 읽어보면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을 자산, 그리고 기업에 대한 채권자와 소유주의 청구권. 채권자는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되니까 부채, 혹은 돈을 빌려오면 난 채무자가 되고 은행이 채권자가 되잖아요. 그 사람의 청구권을 부채, 그 사람에게 내가 갚아야 되니까 회사가. 소유주는 우리 회사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자본.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의 청구권의 변동을 처리하는 거래나 재무적 영향으로서 쪼고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익이죠. 이익으로 측정을 하는 거다. 이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것이고, 크게 보자면 우리는 배웠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그거를 이익이라 부른다. 자, 크게 번 돈이 수익, 쓴 돈은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남은 돈이 이익인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플하잖아요. 우리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데,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가지고 표로, 정형화된 표로 제시를 하는 거죠.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정형화된 표로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기준에서. 근데 결국은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라는 기본적인 간단한 산식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 상태가 변동되는 것은 현금 흐름과 연결이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T계정 그려서 제가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바탕이 됐던 표는 재무 상태표였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과 연결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의 정보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우리 재무제표와 그리고 기업활동, 재무제표, 회계정보 간에는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큰 카테고리부터 체크할게요. 기업활동, 재무제표, 회계정보가 있고요. 먼저 우리는 기업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아까 배웠었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회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회계에서는 지금 재무제표가 나오고 있네요. 재무제표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재무제표 상들의 특징을 말하는 건데, 우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라고만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일정 시점이죠. 혹은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보통 기초, 기말, 혹은 반기말, 그 다음 분기말 이런 식으로 날짜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경영성과는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혹은 특정 기간이라고도 하고요. 특정 기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고요. 반기가 되려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다음 분기가 되려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
자,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나 현금 흐름표는 재무 상태의 변동을 나타내는데 이것도 위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일정 기간입니다. 혹은 특정 기간. 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기간으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는 것들입니다.